이건 자고의 잔잔바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자고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뉴스를 슬쩍 보다 보면 자꾸 튀어나오는 이름인데, 닉네임. 김주애. 누군가 싶으셨을 것 같아서 좀 알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친북 채널 이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과민 반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김주의 첫 언급. 그렇죠. 자, 2013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북한을 다녀온 NBA 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 그 양반이 거길 왜 갔는지 정말 뜬금포이긴 했는데. 진짜 사진만은 너무 안 어울리더라. 김정은이랑 친구. 예, 뭐. 친구인가 봐요. 예. 자, 어쨌든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때 그 리설주, 그들의 예쁜 딸 얘기만 했다. 딸의 이름이 김주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둘째인 이 김주애를 제외하고는 첫째, 셋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첫째 아들, 그리고 이제 셋째 출산했는데, 이 리설주 여사의 위상이 높아진 거 봐서는 역시 아마도 아들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남일녀인지 일남이녀인지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딸이 하나 있다라는 정도로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첫 등장입니다. 지난해 9월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김주애의 얼굴이 공개됐다고 떠들썩했는데 네.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 무대에 애들이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막 그 춤추고 막 공연을 했어요. 근데 여기 기사가 김주애로 보이는 소녀가 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국정원의 입장으로는요,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상황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김주애일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밝혔고 사진만 뭐 슬쩍 보셔도 아니죠? 애가 좀 예쁜데. 상당히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실제 김주애의 등장 총 6번. 자, 우선 작년 11월 18일로 넘어갑니다. 이 최초의 김주애의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때였는데요.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19일에 보도를 하나 때렸습니다. 네. 자, 전날 18일날 있었던 이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통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미사일 앞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시험 발사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2년 11월 26일입니다. 두 번째. 네. 첫 등장 이후에 이 8일 만인데 미사일 발사 성공 자축 행사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네. 특징적인 거는 이 조그마한 애가 김 위원장 이 최고 지도자보다 앞서서 막 걸어가고 감히 앞서서. 네. 그리고 이 꼬맹이가 공로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있고 높은 코찔찔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존재감이 좀 드러나는.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연초 1월 1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쪽을 둘러보는 이게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2023년 2월 7일입니다. 네. 한 달쯤 지난 상황이죠.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이 장성들 숙소에 나타났고요.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실제 열병식에서 이제 엄마인 리설주하고 함께 모습을 다시 드러냈어요. 특이한 게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타고 있는 말인데 요거 화제가 됐습니다. 백마요, 백마.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백두혈통, 그러니까 로열 블러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 타는 게 백마다. 뭐 김정은 위원장 말 타고 달리는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둘이 안 어울리긴 하더라. 살 좀 빼고 타지. 어쨌든 간에 실제 북한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백마를 타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때 보면 뭐 실제 군 장성들이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김주애 주변에 더 모여있어. 일부러 이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2월 17일이죠. 네. 바로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함께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김주애와 함께 포착이 됐어요. 그랬군요. 군 관련 행사 이외에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앞서 다 미사일 무슨 뭐 군 행사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야, 그거 인스타에 올려도 장난 아니겠는데. 꼬맹이가 맨날 이런 데만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체육 경기 이런 데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때도 보면 특징적인 게 관람서 중앙에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딱 앉아 있고 네.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있어요. 또 앞에 있네. 고모와 조카가 위상이 좀 확연히 달라진 이 모습이 포착됐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김주애의 연이은 등장이 놀라운 이유.
북한에서 이 후계자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비장의 무기.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꺼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다 크지도 않았는데 공개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대부터 3대, 4대까지 이야기를 좀 보죠. 김일성 주석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2년생이시고 초대 최고 지도자인데 네. 그 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있었잖아요. 41년생이고 네. 1972년이 되어서야 김일성에 의해서 후계자로 낙점이 되면서 정치 일선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가 30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30대 빠르네. 그러고 나서 22년 동안 후계자 노릇하다가 길어. 94년에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국가원수로 등극하고요. 예. 그 이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개적으로 자식들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관리를 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예, 84년생이고 2009년이 되어서야 예. 처음으로 이 후계자 등극을 이제 국정원 쪽에서 우리가 알아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됐고 김정은이 후계자다. 이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후계자 기간이 좀 짧았죠. 그렇죠. 2011년에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최연소 국가원수로 등극했고 현재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됐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린애를 공개를 하면서 후계자로 낙점한다? 네. 어쨌든 평소하고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정일도 김정은도 네. 다 커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말이죠. 인턴 기간이 22년이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김주애가 후계자인 이유.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지난 20일에 내놨던 논평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거든요. 예. 자, 첫 번째. 노동신문에서 나왔던 존귀하신이라는 표현. 노동신문에서 이 표현은요, 최고 지도자에게만 여태까지 쓰였던 표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만 쓰였던 표현이 지금 김주애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다 김정은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예.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제분을 모시고라는 표현. 모시고 데리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보세요.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은요. 네.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초특급 최고위급 간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시고 이거 김주애가 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은 편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죠? 백마타잖아요. 네. 백두혈통이란 소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열병식 이야기 앞서 했는데 네. 열병식 참가자들이 김정은 결사 옹위,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계속 외쳤는데 네. 지금까지 이 최고 지도자나 후계자 외의 인물에 대해서 뭐 결사 보위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난 2월 7일입니다. 이 북한군 창건 70주년 관련해서 이제 물론 기념 연회가 있었었는데 예. 김정은이 김주애를 이제 테이블 딱 그 센터 어허. 거기에 딱 앉혀놓고 그렇죠. 이제 자신하고 부인은 양 사이드에 그리고 옆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고위 간부들을 그렇죠. 병풍처럼 쫙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제 군 간부들한테 보란 얘기지. 그렇죠. 얘가 내 딸이야 이런 네. 느낌으로 잘 모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지난 2월 14일 북한 조선 우표사에서 네. 17일에 발행 예정인 새 우표의 도안 8종을 공개를 했어요. 8종 가운데 5종의 우표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담겨 있었답니다. 거의 다네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요?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이후에 네. 북한의 각종 매체들에서 다 김정은이랑 김정은 이 투샷 요런 사진들을 계속 포커싱 맞춰서 게재를 했거든요. 했었군요. 요런 비슷한 작업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는 것. 그래서 우표 발행 요 얘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제 2월 10일입니다. 이제 그때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를 하나 때렸는데요. 이제 최근에 북한 당국이 이렇게 주해
이런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싹 다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했다는 아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거에 또 있었는 게 있었죠. 북한에도 김일성 있을 거고 또 이름 다른 김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도 그때 다 개명을 요구했었대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유니크하게 만들려고 지금 작업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추측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그동안 뭐 떠들썩했던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많았죠. 뭐 한 해에 몇십억을 쓰고 있다. 뭐 지금 뭐 병치라고 이런 걸로. 그렇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예. 이 건강 문제 때문에 4대 세습을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습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과 예. 꼭 3명의 자식 중에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게 똑같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다른 거군요. 그냥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결속 차원?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시간도 있어요. 다른 애들 데리고 나오긴 좀 뭐하고 그냥 김주애 데리고 나오면서 네. 얘가 후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체제 결속하자 이런 차원이라는 추측도 있고 그리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치열한 후계자 경쟁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경쟁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성년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이 장남이 진짜 후계자다. 그 첫째. 후계자는 따로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결론 짓죠. 자, 오늘 이제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우리 김주애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김주애가 사실 후계자인지 아닌지 저희도 모르고요. 이건 맞아요.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북한 상황이 뭔가 심상치는 않은가 보다 싶기는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